이제 우리 환율의 이 변동성이요 제법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7원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원화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통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100원을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율 얘기하기 전에요. 네.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금리 인상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왔어요. 미국 주식이 네.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어제는 시원하게 좀 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뭐 말복 지났죠. 어제였습니다. 어제로 말복 지났고 이제 랠리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도 썸머자는 빼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그래도 왔는데. 뭐 아직도 폭염 경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근데 네. 우리 이게 날씨나 시장 흐름이나 좀 느닷없다는 느낌 우리 자주 듭니다. 네.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잠들 때 보면은 막 한기가 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시장이 그거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안 그래도 뭐 그동안 쉼없이 올라왔던 시장이 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또 금리 인상 가능성 그 얘기 특히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한 건 좀 컸습니다. 뭐 이제 옐렌 의장 그리고 스탠리 피셔 부의장 다음으로 사실상 연준 내 실력 서열로 보면 3위죠. 뭐 저 자넷 옐런 의장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그렇죠. 얘기도 되고 예, 있잖아요. 실제 또 연준의 어떤 그 통화 정책 갖다가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뉴욕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뭐 전에 가이트너를 비롯해서 재무장관도 되고. 좋은 자리로 갑니다. 좋은 자리로 가는데 비즈니스 폭스하고 뭐 인터뷰하면서 그랬다네요. 9월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또 예, 저렇게 나오네요. 예. 미국 경제는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은 좀 자산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 사진 보니까 정말 때깔 좋아졌습니다. 예전 대비 골드만삭스 출신인데요.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그리고 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뭐 그랬습니다만 두 양반 다 그렇게 보입니다. 첫째, 달러 약세가 최근 들어서 너무 급하다 네. 하는 그런 느낌. 오늘 시작하면서 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주셨는데 원화와 엔화의 동반 강세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통화가 네.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지금은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입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조금 제동을 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또 저 사람들 보기에 그것도 사실 겁을 내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버블 장이긴 합니다만 네. 정말 터질 듯한 버블로 갈 것을 좀 두려워하는 뭐 주식보다도 요즘은 채권 시장에 대한 그런 좀 그런 우려가 우려들이 많이 큰 나오더군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좀 필요하던 시점에 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뭐 당장 9월이라도 한다, 연내 2번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장이 또 한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금리 인상 신경 안 쓰는 듯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저 얘기는 그게 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어떤 시점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런 발언들을 너무 또 경솔하게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네. 사실 또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울고 싶을 때 예. 뺨 맞은 꼴이다 이런 그런 극이 표현들을 큽니다. 많이 하는데 예. 정말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이 워낙 이게 네. 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런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죠. 네. 근데 미국 달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세 국면이 되면 미국 경제에 어떤 부담이 있나? 수입 물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좀 불리해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수입 물가 좀 그렇겠죠. 올라가는 물가. 예.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메이드 인 USA 공산품의 가격이 예. 경쟁력은 좋아지는데.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예. 것이죠. 예. 그렇게 되고 또 뭐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수입 가격이 또 비싸지니까 예. 그런 그건 당연히 차원에서 수입은 줄 인플레이션 거고. 요인이고. 네. 뭐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체내에 이렇게 체화되다시피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은 언제 편했느냐. 네. 미국이 달러 펑펑 찍어내면서 달러는 은근히 약세로 가고 예. 그러면서 뭐 주식 오르고 집값 오르고 기름값도 적당히 오르고 뭐 원자재도 오르고 모든 것이 조금씩 오르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네. 약간의 이렇게 좀 붕 뜬 듯한 예. 그런 시절이 좋았다는 것이죠. 지난 수년간 디플레이션 뭐든지 떨어지고 뭐든지 깔아앉고 무너지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촉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초 달러 강세가 너무 세게 갈 수 있겠다.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아주 긴축이 급하게 가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컸는데 그걸 갖다 이제 허겁지겁 우리 그렇지 않을 그렇게 안 갈 것이다라는 너무 겁먹지 말라고 해놨는데. 계속적인 어떤 그 완화적인 예.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자산 시장 갖다가 분위기 좋게 띄워온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100원 밑으로 놀다가 오늘은 또 1,100원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 1,099원 뭐 이렇게 예. 되고 예.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1,100원대 밑에서 오늘 신문도 보니까 이 개인들 물론 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겠습니다만은 달러를 많이 사 쟁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군요. 뭐 그 달러로 된 RP 같은 것도 예, 증권에서 예. 판매하고 또 ETF 같은 것도 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투자자들의 선택입니다. 그 상품이 보니까 일종의 그것도 뭐냐 RP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채라고 하는데 뭐 원화 환매채든 달러 환매채든 결국은 내가 그 증권사나 이런 데로부터 채권을 산다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돈을 투자하고 예. 그리고 나는 이제 달러를 샀다는 개념이 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간 끝에 우리가 일반 은행에 가서 실제로 달러를 사는 것보다 예. 소위 말하는 그 비드오파, 매입 호가, 매도 호가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좀 또 수수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금 경쟁력이 좁혀드나요? 있고, 네, 비드오파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차원에서 달러를 거래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채권 형식이니까 이자는 나오겠습니다만 뭐 미국 이자 해봐야 뭐 거의 뭐 1% 근방일 테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걸 사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수시형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내가 환매하겠다 아니면 기간이 정해졌으면 예. 한 달 아니면 3개월 후 정해진 시점에 환매할 때 내가 살 때보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을 낸다는 것이죠. 알기로는 뭐 한 5천만 원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 예금자 보호법처럼 뭐 그런 식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주식 들어가기도 찝찝하고 뭐 이런 분들 차원에서 달러를 사야겠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국내 매체들에서도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기사를 보면 제가 느낀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뭔가 불안함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 들고 있을까? 달러 들고 있을까? 금은 내 돈 갖고는 너무 이렇게 금 투자에 나서기는 좀 내 자산 규모가 소위 세상에서 보는 시각도 좀 있잖아요. 예, 금괴를 샀어? 이렇게 들고 되면 있다. 뭐 좀 이런 이렇게 식으로 좀, 하면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 달러 약세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부분이 그런 식의 어떤 달러 RP 뭐 이렇게 판매 급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자산 보험성이죠. 배분을 좀 네. 해놓을 필요성이 네.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대형증권사 한 군데에서도 뭐 2년 연속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캠페인성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예. 반영된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엔달러 환율, 달러엔 환율이 또 네. 우리 관심사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동향이? 뭐 아베노믹스는 뭐 표류하고 있다 그러고 아베는 뭐 계속해서 뭐가 내놓고 뭐 휴일도 금요일도 뭐 3시에 퇴근시켜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외환시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뉴욕장 거의 뭐 열리기 직전 무렵에 백엔이 잠시 깨졌습니다. 예. 이 백엔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 레벨 깨지고 오늘 또 뭐 아수다로 일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어떤 구두 개입을 하고 있네요. 구두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엔 100엔 그리고 니케이 지수 한 15,000포인트는 아마 아베 정부에서는 기필코 막으려고 들 마지노선이다. 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막으려고 들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뭐 소위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 대상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이고 미국이 이제 대놓고 엔 약세를 갖다가 용인하지는 않는 분위기까지는 왔습니다만 한번 막는 데까지는 막아보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나 우리 환 익스포저가 있으신 기업들 측면에서 당분 앞으로는 달러 우리 원화 환율을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봤을 때는 달러인 환율이 떨어지는 즉 엔화가 강세로 갈 때 예. 서울에서는 달러 환율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엔은 강세로 가는데 원화는 오히려 약세로 가고 그래서 엔원 환율이 뭐 100엔당 1,100원에 육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같이 가죠. 달러인 환율 밀릴 때 우리도 같이 밀립니다. 네.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연초는 그거였다는 얘기죠. 엔이 강해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 회피 내지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얘기가 막 시황에 나올 때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서울에서는 환율은 오르고 예. 엔은 강해지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차원보다는 달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예. 달러 약세라. 달러 약세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동경에서도 같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엔화나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슬쩍 이제 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또 새치혀로 한번 그 달러 약세 이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주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도 봐서 지금 우리 환율이 뭐 한 1,1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엔원 환율은 다시 또 이렇게 100엔당 1,100원에 막 보니까 1,100원 넘어섰군요, 이제. 우리 달러 예. 환율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오늘부터는 또 달러의 환율의 하락을 갖다가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이어지면서 달러의 환율이 떨어진다면 서울에서는 같이 떨어지기보다는 환율은 오히려 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줘야 다시 될 것 연초 같은 같습니다. 분위기로 다시 연초 가겠다. 같은 분위기로. 강세 예. 국면에서는 동행성이 또 강하고 예. 약세 국면으로 가는 달러가 강세 국면일 때는 달러가 원화는 강세, 약세고 예. 엔화는 오히려 좀 그렇지 그런-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갈 수도 있는. 뭐 우리 네. 경제는 뭐 단기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엔원 환율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이 1,100원이 깨지고 나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원화가 너무 급격하게 강해진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댓글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말이죠. 그동안에 고환율로 수혜를 입었던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SN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환율 떨어지면 좋다. 이것이 이제 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이에요. 뭐 환율 떨어지면은 사실만 어떻게 보면 실질 소득이 증가죠. 원화 강세. 원화 강세라는 예. 얘기는 뭐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애들 뭐 유학 나가 있는 애들 뭐 생활비나 학비를 보내더라도 훨씬 유리해진다. 그런데 환율 높다고 해서 우리는 힘들어졌는데 기름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네. 상황에서 덕본 게 뭐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무턱대고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다 하는 것도 언론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진우 소장과요. 이 환율 시장 또 원화, 엔화 또 달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해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네. 측면에서 흔히 듣는데 저게 뭐지라고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단어들 하나씩을 좀 꼽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NDF 시장에서 환율이 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란 분들은 그냥 평이하게 NDF, 평이하게 NDF 얘기하죠. 한단 말이죠. 예. 이 NDF가 뭡니까? 네. 그 용어 자체는 Non-Deliverable Forward에서 이제 NDF가 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forward 거래는 그거죠. 기업들이 수출업체들 입장에서 뭐 몇 개월 후 아니면 내년에 들어올 달러 확정적인데 환율이 떨어질까 봐 미리 파는 거 이런 게 선물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때 만기에 가서 계약했던 그 주거니 받거니 하기로 한 때 가서 실제 달러를 주고 원화를 결제를 받고 해야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예. 저거는 이제 만기에 가서 한 달짜리든 뭐 3개월짜리든 그 후에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애초 거래했던 레벨 대비 그때 환율로 봐서 차익만큼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차익만 결제한다는 차원이죠. 원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100만 불을 거래했으면 원래는 100만 불을 갖다 주고 100만 불에 해당하는 뭐 원화를 받고 받든지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서 그 차액이 한 3% 생겼다 그러면 예. 100만 불에 3%에 3만 불만 내가 3만 받는 불, 거죠. 3만 불만 받는 그런 식의 이제 거래가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자본시장 개방할 무렵, 특히 IMF 네. 우리 외환위기 올 무렵에 저게 이제 바깥에서 열렸는데 역외 선물한 하는 이유가 이제 역외 세력들 가운데 굳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고 싶은 네. 거죠. 원화 환율에 대해서. 예. 그렇게 했고 요즘은 사실 우리 영내 은행권들이나 뭐 우리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NDF 시장을 통한 해치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 끝나고 나서 시장이 급변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해치 방안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당국 입장에서도 당장 네. 돈은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도가 되었건 매수가 되었건 또 NDF 시장을 통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율 좀 개입 성격의 그런 거래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부터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랬죠. 아침에 눈 뜨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확인했죠. 그렇죠. 또 NDF 지수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게 뭐 예전 같으면 한 1원 50점입니다. 요즘 워낙에 금리가 서로 붙다 보니까 이 스왑 포인트, 소위 말해서 지금보다 한 달 후, 1년 후 환율이 얼마나 더 높을까 내지는 낮을까를 따지는 그 스왑 포인트가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이제 밤사이 NDF 1개월물이 얼마에 끝났다. 요즘 같으면 한 30전, 50전 거기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게 그렇게 해서 보통 또 그렇게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에 우리 지수가 흔들리듯이 또 역외 세력들이 달러를 산다 판다에 따라서 영내가 또 쫓아가는 경향이 짙다 보니까 NDF 시세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 저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시장이 환율의 변동성 뭐 예를 들면 뭐 네.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좀 흔들흔들한다든지 그러면 NDF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지만 그들만의 또 거기서 리그긴 활발하게 하지만, 네. 거래를 하고 이 영내 환율하고 또 시세 차이도 많이 나는 예.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NDF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네.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수아 캐스터를 연결해서요. 네. 이진우 소장께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수아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11시 증시라인 주식창 채팅방에서 오늘은 환율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들 받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은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미국이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원화가 강세인데 언제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약세 기조로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약세 기조로 갈 경우에 이 수출 관련주라든지 수혜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엔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부담이 그러면 좀 축소되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미국 증시가 어제 금리를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올수록 미국 증시 상승에는 좀 발동이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러의 강세를 예상을 하고 달러 ETF 등의 신규 상품에 투자를 좀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시청자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앞에 뭐 시장 전망에 대한 네. 그 질문들은 사실 대부분 방송 시간에 그 소장님께서 견해를 네. 주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질문이 이렇게 와닿으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싶으세요? 한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한번 참아보시죠. 네.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26일 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와이오밍주의 그 잭슨홀이라는 작은 네. 도시에서 또 이렇게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그렇죠. 또 이런 뭐 짱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는 대충 뭐 분위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들 예. 하잖아요. 그 보통 그냥 이렇게 서로 이제 휴양지 같은 데서 일종의 여름 휴가 보내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잭슨홀 하게 됐나 하면은 예. 그때 2011년인가 그 무렵에 시장이 한번 무너질 쯤에 돼가지고 예. 버냉키 당시 연방은행 총재가 거기서 QE2 2차 양적 완화 하면 더 할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 돌았거든요. 그래서 네. 잭슨홀을 갖다 그때부터 주목합니다만 이번에 26일 날
옐렌 의장의 연설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윌리엄 더들리 총재의 그런 어떤 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들리의 발언은 굉장히 옐렌의 의중과 가깝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날 당장 뭐 내일 오늘 밤인가요? FMC 의사록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옐렌 의장의 연설까지 갔을 때 이게 우리 금리 올려도 될 것 같다. 지표나 뭐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연준이 인식하기에 예. 연초 한 1월, 2월처럼 정신없이 시장이 이러다 무너질까, 증시도 무너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한숨 돌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달러도 많이 달러 강세에 네. 대해서 충분히 제동을 걸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옐렌 의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놓고 거품 한번 가자, 버블로 한번 가자라고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달러 강세 원치 않는다 쪽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예. 시장은 이제 진짜 길길이 한번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은 달러 약세는 세게 갑니다. 100엔도 깨지고요. 우리도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70원 정도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한 1000원 근처로 가자 그렇게 되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네. 옐렌 한 연설 일주일 한번 정도 주목하시죠. 시간이 남아 네,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환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 또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준우 소장 의견은 26일에 있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준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